네, 어서 오세요. 콜럼버스의 그 신대륙 발견 20년 후에 1511년 몬테시노스 그 수사가 도미니칸 수사가 스페인 탐험가들을 다음처럼 비판합니다. 말 좀 해봐라. 당신들이 무슨 권리와 정의로 인디언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노예 상태로 가두었는가? 자기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이 백성을 상대로 당신은 왜 전쟁을 일으켰으며 어찌하여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굶기는가? 이들 좀 병들어 죽어가지 않느냐? 금이 그렇게 좋느냐? 금을 획득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느냐? 이 이교도만큼이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아. 이랬어요. 이 수사님은 왜 이렇게 열불을 내고 그래? 아니, 저기, 콜럼버스, 아메리코 베스푸치, 마젤란 모두, 다 할 말은 있어요. 다 자기 권리와 정의가 있다고요. 응? 이제 콜럼버스, 아메리카 베스푸치, 이런 사람들, 프랜시스 드레이크까지, 모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불황한 집단이었어요. 깡패였다고요, 원래가. 영화 수리남 보셨어요? 한국 영화 수리남? 거기 황정민이 목사로 나오잖아요. 자기 사회에서 온갖 범죄 다 저지르다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목사 같은 행동을 한다, 이 말이야. 인간 쓰레기들이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인 탐험가들한테는, 이 깡패들한테는 권리하고 정의가 따로 있었어요. 뭘까? 인종주의예요, 인종주의. 스페인 정복자들은요, 2500년 동안 서구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문명 설레발을 치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방위했다고. 지금 서구 욕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역사적,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와 너희를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이슬람 세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우리와 너희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럽만 독특하게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중국도 자기네가 중국이고 다른 지역은 다 오랑캐라 그랬잖아요. 이거 구분했어요. 구분한 것까지는 좋아. 누가 뭐래. 그래갖고 아시아에서는 이 중국이 다른 오랑캐들이랑 형제관계를 맺고 주정관계를 맺었잖아요. 유럽은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형제고 주정이가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얘기고 무조건 죽여야 돼. 서구가 아니면 무조건 야만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고 없애고 멀리고 무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서구만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특히 앵글로색슨, 인류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민족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네만 튀어요. 이 그리스 신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문명하고 야만 구분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 비극의 주제들이 있다고요. 근친상간이라든가 일보다처, 살인, 거세, 여성들이 정권을 잡는 그런 거, 전제 정치, 이런 거는 이제 야만의 세계를 정의하기 위한 아이템들이었다고. 실제 존재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특히 기원전 5세기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랑 페르시아 전쟁을 치르잖아. 그때부터 이 문명과 야만이 아주 명쾌해집니다. 자기네들 머릿속에. 그리고 야만과 문명을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식인종하고 인신공양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 헤로도투스가 그 당시 인물이거든요. 그런 습관을 만든 최초의 역사가였다, 이 말이에요. 호메로스도 물론 식인종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작품이잖아. 하지만 헤로도투스는 역사라고. 사실에 근거해서 글을 써야 되는 역사가란 말이야. 근데 이따위 식으로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헤로도투스가 타민족의 그 식인 풍습 같은 거 말할 때 미리 딱 찍어놓고 얘기하거든요. 기분 굉장히 나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쳐. 한국인들은 말이야 노예 같아. 그래야지만 그 다음 문장이 왜냐면 말이야 이렇게 나가든가 아니면 또 상대가 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대화가 될 거 아니야? 근데 헤로도투스는 말버릇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찍어버려. 노예인 한국인은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용사를 찍어놓고 말을 하면 무슨 대화를 해? 대화가 불가능한 거라고.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말버릇이라고, 이게.
요새 한국 젊은이들 중에 상대를 먼저 찍어놓고 얘기하는 놈들이 많다며. 이게 바로 반지성사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야. 상식이 없는 놈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헤로도토스도 상식이 없는 놈이었다 이 말이야. 나머지 서술도 마찬가지야. 이 헤로도토스가 말이에요. 내가 보장할 수는 없어. 나도 리비아 사람들한테 들었어. 그리스 바깥에 스키타이 사회에서는 말이야. 염소 발을 가진 사람이 있어. 있었다 하더라가 아니에요. 단어 한마디 딱 해놔. 문장을 내가 보장할 수 없고 들었는데 뿔 달린 당나귀가 있어. 개머리 가진 남자가 있어. 박쥐 남자가 있어. 가슴에 눈 달린 머리 없는 사람이 있어. 야생의 여자, 여전사가 있어. 이렇게 비동사를 사용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리우스와 함께 전쟁했던 페르시아하고 그 주변 민족들을 다 식인종이라고 얘기해버린다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 말이에요. 무슨 말을 이따위로 하냐고요. 그게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과 다 섞어. 이집트에 갔더니 여자들이 서서 오줌 싸더라. 그거 맞는 소리예요. 실제로 오줌 싸요. 서서. 지금도 싸는 여자들도 있고. 그런 건 맞는 얘기야. 근데 나머지는 또 다 개소리랑 다 뒤섞어놨다고. 사람 말소리 개소리 다 섞어놔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리스 고전의 상당수가 그렇듯이, 예? 예. 이게 헤로도토스도 야만을 표현하는데 식인관념을 처음으로 등장을 시키게 되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아테네의 그 식민 정책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헤로도토스가 기술한 그 14개의 인신공양 사례 중에 12개가 그리스 바깥의 민족들을 표현하는 거였고, 2개는 그리스 국가들을 표현했는데, 나머지 2개도 그리스 변방가다, 이 말이야. 변방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 이거야. 리시아 같은. 응? 그래서 이 그리스가 문명이라기보다 타자를 일단 야만으로 깎아내리고 나서 스스로 문명이라고 자각하는 이 정체성 세우기의 일환이 바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었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 고전의 그 대다수가 그 델파의 신전에 받쳐진 글이었어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도 마찬가지야. 일리아드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하면 극소수의 신전 제사장들만 읽으라고 쓴 책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본다면 독재자의 돈을 받고 독재자만 읽으라고 쓴 용비 어천가 같은 거였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에? 델파의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 입맛에 맞춰 썼다고. 따라서 뭐 식인과 인신공양에 대해서 뭐 어떤 논의를 하든 간에 헤로도토스의 식인 문제에 자꾸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역사가 조작된 거니까.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은 실은 거짓말의 아버지이기도 하단 말이죠, 이게. 이 서양 고대 사학자들이 참 불쌍하긴 해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이따위 새끼를 두고 식인이라든가 인신공양 얘기를 하고 자빠졌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를 연구하고 싶어도 사료가 없어. 예? 이 중국이라든가 조선처럼 이 문서 중심적인 이 국가가 아니란 말이야, 이 나라가. 이 유럽이. 그러니까 고대에 그 사료가 없어요. 굉장히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장이라고 해도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이 쌀가마니로 본다면 이 고대사의 쌀가마니인 줄 알고 푸르푸르 헤쳐봤더니 쌀 대신 자갈하고 흙만 가득하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어떡해. 쌀 몇 톨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야. 골라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서구 고대 사학자들이 이렇게 참 불쌍한 놈들이 공부하다가 흙도 먹고 자갈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쌀도 몇 개 먹겠지만. 저 같으면 그럴 바에야 아이작 뉴턴의 그 고손자 뻘인 그 로버트 러셀 뉴턴 있잖아요. 전에 한번 소개드렸잖아. 저기 그리스 과학은 다 거짓말이고 조작이라고 다 버려버리라고. 나 같으면 버리겠어요. 역사 뭐 뉴턴이 과학은 얘기 안 했지만 그 안에 역사도 있거든. 나 같으면 저런 역사책은 다 버립니다.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자갈과 흙이 가득 들어간 쌀가마니 그 안에 있는 쌀도 쌀이라고
처먹고 있는 게 서구 고대사라고 말이에요. 이 식인하고 인신공양 문제만 나오면 이 점잖고 이 저기 그 진지한 플라톤도 대가리가 확 돌아버려. 예. 이 문제에 대하여 거의 안 썼거든 플라톤은요. 근데 미노스라고 하는 책에서 한 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누가 뭘 들어봤다는 거야. 카르타고인의 인신공양은 관습이죠. 어떤 이들은 친자식도 공양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뭘 알아. 모르는데 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들어봤다 이거 자기도. 우리도 과거에는 인신공양이 있었다고 들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관습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말하는 스타일이 골 때린다고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응? 지역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보거나 아테네만 신성하고 나머진 다 야만이다 이 말이야. 응?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직접 봤다는 게 아니라. 이 플라톤도 이 지경인데 이 서구의 역사가 오죽하겠냐고요. 그리스 시대부터 말이야. 우리는 문명이고 너희는 야만이다. 이 구분이 철두철미했어. 이 근거 없는 상상이었다고. 근데 철두철미했어. 이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오랜 이 문명 알레고리가 중세를 지배하고 콜럼버스를 지배하고 근대를 지배하고 현대를 지배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세 대표적인 문건이 뭐냐면요. 제1차 십자군 전쟁을 그렸던 1150년 언저리에 나왔던 샹송 드 제스트가 있어요. 샹송 드 롤랑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응? 근데 거의 다 샹송 드 제스트 다 뺏긴 것들이야. 거기에 이슬람하고 외국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검은 피부에다가 붉은 눈을 가졌으며 몸매가 장대하다. 뭐 여기까지는 좋아. 머리가 개머리다. 잔인하다. 식인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무흔 씨가 수백 년 동안 복사되고 뺏겨져가지고 응? 이슬람을 모두 식인종으로 만들어버렸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1300년대에 엄청나게 필사가 됐던 와스의 그 영국 사기라고 있어요. 로버트 와스의 그 로만 드 브리트라고 있다고. 아서왕이 돼지 굽는 외국인을 만났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 밑에다가는 그렇게 써놓고 그림을 판안을 어떻게 찍어 발랐냐면 돼지를 굽는데 돼지 굽는 사람이 돼지보다 더 돼지처럼 생겼어. 왜 저렇게 그려놨냐고요. 이 중세 서구인들의 상상력을 외국인에 대한 상상력이 이 모양 이 꼴이었다고요. 어떻게든지 약간 식인종 만들어 놓고 짐승 만들어야 되고 개를 만들어야 됐어. 알레고리의 사유는 말이죠. 아무리 그 정확한 실증 정보가 눈앞에 있어도 왜곡되어 보인다고. 1322년부터 1371년까지 이슬람 세계 중국 인도까지 여행을 했다고 하는 존 맨드빌의 여행기가 말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그 퍼져나갔어요. 유럽에. 뭐라고 거기다 써놨냐면요. 발이 상체만큼 큰 민족이 있다. 내가 만났다 이거야. 귀가 허리까지 내려온 사람도 만났고 식인종도 만났고 머리가 두 개인 거위도 봤고 개머리한 사람 징글맞아 개머리야. 개머리한 사람 만났고 식인 거인 만났고 어깨부터 얼굴인 사람 만났고 봉신방 눈이 이마에 딱 하나 있는 사람 만났고 이런 거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행기는 이 판타지 소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중세에서는 유럽 중세 작가들의 교과서였어요. 존 맨드빌의 여행기가. 실제인 줄 알았어요. 응? 유럽의 작가라면 거의 이 사람의 여행기를 뺏겼다고. 응? 출판도 무지막지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이제 15세기에 무지막지하게 출판됩니다. 오죽하면 그 영문학의 아버지 제프리 초서도 응? 가윈과 녹기사를 이 사람의 여행기를 기반으로 해서 썼단 말이에요. 영문학의 아버지 제프리 초서 한국 같으면은 어떻게 얘기해? 한국 같으면 누구라고 비견할 수 있어요? 이황 이이 뭐 이 정도야? 가인과 녹기사를 이렇게 이 여행기에 근거해 썼다고요. 가슴에 얼굴이 박힌 사람들 뭐 이런 거야. 나중에 이제 콜럼버스가
가장 많이 영향받았다고 하는 이 책이 또 맨드벨의 이 여행기라고, 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는 신대륙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나 개머리 한 사람 봤다 이거죠. 이게 이제 자기가 그 실제로 본 게 아니라 맨드벨의 여행기를 그냥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말이라 이 말이죠. 서인도 제도에 식인종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안 그러면 안 믿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식인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나 언어학적 자료는 아예 없어요. 신대륙 가서 신대륙의 문화를 분석하려면 언어부터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즈텍이라든가 남미 쪽의 인신공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언어에. 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뭐 있긴 하겠죠. 인신공예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인신공양, 식인설레발은 지네가 스스로 친 거예요. 정복자들이. 고고학 증거, 전무한 것들을 지네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식인이나 인신공양이 있었다 없었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단어를 강제한 놈들의 행태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갖다가 역사로 일부러 만든 서양사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요. 당시에는 말이야 책이 없어갖고 정보를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잖아. 책이 별로 없어갖고 그때 글 처음 쓴 놈이 장땡인 거예요. 그놈의 책이 계속 복사돼 나갑니다. 맨드벨의 여행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모두 맨드벨의 여행기를 복사했습니다. 그걸 역사 서적이랍시고 서양사를 만들어 갔다고요. 특히 이제 인쇄소라고 목판 기술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15세기 말 이 엉터리가 산문화되고 판화가 돼가지고 유럽의 전체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역사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실은 이거 지금도 그래요.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제일 먼저 쓴 놈이 장땡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세는 오죽했겠어요? 책도 별로 없던 시절에. 13세기 여행기로는 마르코 폴로 경우가 되게 독특하죠. 이 마르코 폴로의 그 여행기가 말이야. 이 필사본만 무려 150개나 남아있어요. 아무리 유명해도 필사본 한 14개에서 15개 정도 남아있거든. 근데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는 150개나 남아있다고. 그만큼 많이 읽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의 그 책이 인쇄돼서 이제 퍼져나가던 그 중세, 근대 유럽인들. 이 책을 소설로 봤어요. 상상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 가면은 분명히 식인이라든가 뭐 인신공양이라든가 개머리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마르코 폴로 책에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유럽 새끼들이 말이야. 20세기에도 마르코 폴로가 진짜 중국 갔냐 안 갔냐 막 의심을 하고 자빠졌다고요. 에? 그래 안 갔다고 치자고. 다른 놈들은 안 그래? 다른 놈들은 유럽을 벗어나 본 적도 없는 놈의 새끼들이 신대륙을 죄다 써내고 있잖아. 다른 거지 같은 여행기는 철석같이 믿어놓고 왜 그래도 사실을 저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마르코 폴로는 왜 800년 동안 의심하고 자빠졌냐고요. 어?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갔더니 저 지폐를 사용하더라. 신뢰가 있더라. 소금을 돈으로 대신하더라. 어? 뭐 12개인가 뭐 24개인가 성들을 영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정책을 피워서 통치를 하더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지금. 에?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이 봤을 때 마르코 폴로가 기술하고 있는 중국은 믿어지지가 않아. 도무지가 안 믿어져. 그리고 저 거짓말이야 그런 거예요. 이 정신 상태가 지금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도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갔냐 안 갔냐 따지는 놈의 새끼들이 있다고. 중국이 그렇게 문명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딴 게 아니라. 다 좋다고.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딴 새끼들도 안 갔는데 왜 딴 새끼들은 말은 믿고 왜 마르코 폴로 말을 안 듣느냐고.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식인하고 인신공양도 마찬가지예요. 할리우드 영화는 믿고 고증이 철저한 다큐멘터리는 안 믿어. 그죠? 그런 겁니다. 제가 뭐 로튼 토마토인가 뭔가 해서 헐리우드가 역사 영화라고 구분해 놓은 장르 구분을 쭉 봤거든. 그
100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돼 있고 나머지 99개는 다 판타지야. 이 큰일 났어, 미국 사람들. 이런 걸 역사로 알고 믿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에? 15세기 대중이나 현대 대중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응? 역사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미디어가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가 말이야. 이런 것들은 마구마구 올리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그걸 때 역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대학이야. 어? 대학 강단에서 막 영화 보여주면서 막 그걸 역사인 줄 알고 헛소리를 저질러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방송 언론 소스 받아갖고 쓰기로 유명한 한국 언론 완전 개쓰레기 정보들을 텔레비에다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중세랑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 거짓 창작 내용을 말이야 중세인들은 실제로 인식했습니다. 그걸 또 역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어떻게 상상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 볼까요? 이 헤로도투스의 그 여전사가 있어. 여전사 스토리가 있다고요. 그 여전사 머리카락이 빨갛다 그랬어요. 또 인신고양을 바쳤던 저기 여자 처녀도 빨강 머리를 했다 그랬어. 그리고 여전사가 아마존 여전사가 빨강 머리로 표현되지. 또 인신공양을 당했던 처녀가 이제 인신공양을 또 한대 빨간 머리 한 상태로. 그 이 여자가 이제 마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먹는다는 거야. 1486년 마녀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다. 이 상상력 참 대단하죠, 그죠? 이제 아주 그냥 역사의 획을 긋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프란치스코 드 오레냐가 있어. 응? 오레냐. 아마존 자기가 브라질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강이 큰 게 있었는데 거기 아마존 여성 부족들과 전쟁을 했대 지네가. 이렇게 역사책을 써놨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아마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헤로도토스가 얘기했던 거 아마존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는 여성 부족들이 살고 전쟁을 하더라. 나 그들과 직접 싸웠다. 이게 집단 정신병이죠. 네.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상상으로 출발했다가 부풀리고 이 버블 돼가지고 실제로 딱 굳어지는 거예요. 마녀법에선 말이에요. 빨강머리는 지옥불이라 그랬어요. 지옥불에서 온 여자. 그 지옥불에서 온 여자 얼굴에는 항상 죽은 깨가 있어. 그 죽은 깨의 개수를 세어보면 이 여자가 악마랑 성교한 횟수다. 이러다 보니 이 상상력이 말이야. 이게 500년간 흘러오다 보니까 말이에요. 아직도 서양의 그 빨간 머리 가진 여자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해. 심리적으로. 응? 이거 뭐 소설도 계속 써져 나간다. 빨강머리엔 뭐 이런 거. 고아잖아 고아. 해적의 딸. 말괄량이 삐삐. 빨강머리야. 페미니스트들. 빨강머리하고 다녀. 또 사탄 믿는 것들이 있어. 응? 혀에다가 저기 구멍 뚫고 코에다 구멍 뚫고 이런 병자들 말이야. 여자들 머리 빨갛게 염색합니다. 참 징글맞게 오래가죠.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응? 헤로도투스가 맞아. 헤로도투스가 그랬거든. 관습이 깡패라 그랬어요. 그 누구도 관습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 관습은 평생 간다 그랬어. 맞네. 이 집단 무의식이 말이야 500년을 간다고 이렇게. 그게 현실을 만들어. 빨강 머리 갖고 있으면은 머리 만지면서 진짜 이거 염색한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이 서양 여자들이. 빨강 머리가 그렇게 싫은가 봐. 이거 뭐 악마의 상징이고 또 힘의 상징이기도 하지. 신비롭고 마녀 같으니까. 또 마녀처럼 힘 세고 싶으면 빨간 머리 해버려. 자고로 머리 길게 느린 남자라든가, 예? 머리 묶는 남자 있죠. 또 저기 몸에다가 막 문신 막 하고 이런 거 있지. 머리 빨갛게 물들이고 노랗게 물들이는 사람들 있지. 심리적으로 정체성이 부족하고 되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겉모습이 막 난리치잖아. 직접 만나보면 웃기지도 않아. 이런 바보도 없고 굉장히 그 마음이 약해. 착해. 그런 거의 상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를 물들이고 난리를 치는 거지.
마녀는 일단 어린아이를 먹습니다. 그게 마녀 판별법이야. 1486년에 만들어져서 1896년에 출간이 되거든요. 이게 내용이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야. 이게 법전이잖아. 1496년 출간되자마자 교황청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갖고 단 20년 만에 재판이 12번이나 됐어. 얼마나 재밌는지 사람들이 마구마구 읽었어요. 물론 사람들이라는 게 수사들하고 귀족들이겠지. 너무 재밌는 거야. 마녀가 어떻게 생겼다, 정자를 뽑아 먹는다, 어린아이를 먹는다, 그 스페인 정복자들도 이 법을 외우고 살았어. 그러니까는 이제 분명히 신대륙 가면 마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분명히 먹을 것이고 이럴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시대den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리고 또 존 맨디블이 얘기했던, 신대륙에 가면 꼭 야만인들은 개머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콜럼버스도 갔다 와서 개머리 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이 집단 상상력, 이 집단 이미지네이션이 말이야, 서구 일상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툭하면 개 이래요. 툭하면 개. 나쁜 일이다 그러면 개야, 개. 이게 오디세이에 나오는 거잖아. 오디세이에서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가 이처럼 개 같은 게 없다 그랬잖아. 이런 게 이제 개라고 하는 게 이제 나쁜 형용사거든. 무조건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돼버리는 거야. 이 개머리라든가 이런 게 다 개가. 오죽하면 개머리라고 하는 거는 말이야 중세 의학용어로 정착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죠? 예, 머리 없고 가슴이 얼굴인. 그것도 정착 용어야. 이게 무두증이라 그래갖고 무두증. 봉신방 눈이 하나 있는 사람.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학 용어로 정착되어서 어떻게 하면 고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 현실을 지배하는 시절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사회도요. 말이 현실을 지배합니다. 분명히 현실은 사실은 눈앞에 있는데 그게 사실로 안 보여. 그게 말이 현실을 지배한다는 거야. 그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사실주의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시켜놨다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해. 포스트 모던 사회와 중세가 같다는 거야. 움베르토 에코가 그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중세다 그랬잖아.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알레고리카라다 그 말이에요. 야만, 야수, 식인 이런 거는 중세 말기 유럽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고정된 아이템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럽인들이 신대륙 약탈하는데 죄의식을 가지지 않게 만들었다고. 신대륙 발견된 지 20년 후에 카스티에 프리난도 대왕 있잖아요. 왕 있잖아요. 이사벨라 여왕 그 남편. 신대륙 가서 원주민 죽이고 고문하고 노예로 팔아도 좋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메리고 베스푸치. 얘 아주 웃기는 애거든요. 예. 얘가 실제로 어디 몰라요. 얘 아주 정체가 좀 모호한 놈이야. 얘가 건강하고 낙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육을 먹더라. 이런 말을 했거든. 나는 그들과 27일을 같이 살았다. 아주 정확한 척 얘기를 해요. 27일 같이 살았다. 난 살아나왔다 이거야.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썼는데 이런 거를 썼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메리코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모호한 사람이에요.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홀로 썼어. 어? 자기가 여행했다고 하는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는 몇 통 편지에 대충 써 있는 거야 이렇게. 항해 횟수도 모르겠고 경로가 어떻게 전혀 몰라. 배 타고서는 무슨 선장 역할을 했는지 조타수 역할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신대륙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단지 원주민들이 식인을 하더라. 난잡한 성생이 하더라. 이 책을 써갖고 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메리카 베스푸치가. 라스카사스까지 지켜보면서 저 새끼 저 아메리카 베스푸치 거짓말쟁이 새끼라고. 하는 말 하나도 믿을 게 없다 그랬다. 그걸 갖다가 역사서적이라고 붙여놓고 미국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딱 붙여줬다고. 응? 항해 지도 썼던 사람이 아메리카 베스푸치 이렇게 자기가 근스를 보고는 그러면 아메리카네? 이래버린 거야. 게다가 얼마나 자기 잘난 척하는 줄 알아요? 아메리카 베스푸치가 나만큼 대단한 사람 없다 다 그래놓고
하여간 뻥쟁이들이 실제로는 정말 웃기잖아요. 이 새끼가 진짜 미국 갔는지 안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아직까지 논쟁 중에 있다고. 그래 놓고 그거를 역사책이라고 그러고 있다고. 스페인 정복자들은 철두철미하게 세뇌당했습니다. 중세의 그 식인하고 인신공양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쿠바 총독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자기 그 부하였던 헤르난 코르테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즈텍 땅에 가서 납작한 귀하고 이 귀가 허리까지 내려온 여자, 샘플로 갖고 와. 박물관에 좀 전시하게. 또 개머리 남자도 데리고 와. 이랬습니다. 이 말로 현실을 만들었다고요. 이 스페인 정복사 역사 교과서라고 불리는 몇 놈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고마라도 있고요. 전에 얘기했던 그 베르날 디아즈도 있고요. 또 사하군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 디에고 듀란 이런 놈들이 있다고. 이런 놈들이 아직까지도 이 스페인 정복사 그 역사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데, 이 신대륙 가기 전부터 식인하고 인신공양 이야기가 이미 세뇌가 철석같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 상식이 없는 놈들의 서적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서양사를 꾸미고 앉아있으니 이게 말이 꼴이 되겠습니까? 유명한 작가가 하나 있어요. 한스 슈타덴이라고 있어. 16세기. 이 17세기 100년 동안 8개국의 언어로 번역돼 갖고 무려 25세까지 들어갔던 한스 슈타덴의 여행기가 있다고. 이 여행기 팔아갖고 유럽의 거부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 당시 책 한 권에 싸도 50만 원이고 비싸면 뭐 1000만 원까지 갔어. 그래도 내용이 워낙에 재밌으니까, 예, 뭐 동파나까지 목파나까지 막 찍어댔다고. 이 사람이 식인 인신공양 뭐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책을 갖다가 이제 후대 작가들이 마구마구 베껴내요. 그러니 뭐 대표적으로 뺏기는 이제 드브라이라고 하는 출판, 리에주 출신 출판 가족이라고. 이게 CNN 같아. 이제 동파나가 발명된다고. 동파나. 목파나는 거칠고 동파나 미세하잖아. 그러니까 이 동파나를 본 중세 사람들이 얼마나 믿었겠냐고 이거를요. 믿었지. 게다가 이 드브라이 이 가문이 찍어낸 전집이야. 동파나 여행기 전집이 30권이나 돼요. 그 동파나가 안에 들어간 동파나만 600개가 된다고요. CNN이지. 16세기에 CNN이라고. 있던 거 모두 복사해가지고 이야기를 막 지어냈다 이 말이에요. 응? 장사도 참 잘했어. 가톨릭교도한테는 동판 몇 개 빼고 내용도 바꾸고, 개신교도한테 팔 때는 또 내용 집어넣고 빼고 책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스페인의 그 신대륙 정복사 그 동판들 있잖아요. 반 이상은 다 드바이 얘네들이 만들어낸 동판이에요. 돈 버는데 뭐 장땡이지 뭐. 식인 이야기는 돈 버는데 최고다가 말이에요. 응? 드브리 가문은 말이야, 그 가족 중에 어느 한 놈도 신대륙에 가본 적도 없어.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쭉 편집한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팔리거든. 무지 비싸게 한 거든. 이 동판으로 찍어낸 거 그림 동화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돈이 벌어대니까 이제 이 출판 이익을 위해서 끝없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중세 사람들은 실제인 줄 알고 지금까지도 식인 얘기하고 자빠졌고 인신공양 얘기하고 자빠졌다 그 말이에요. 끝없이 재판되잖아. 응?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말이야. 동파나는 더욱더 정밀해졌고 말이야. 이게 바로 유럽인들의 그 알레고릭한 사회를 더욱더 세뇌시켜버렸다고 말이야. 이제 16세기 후반부터 이제 마녀 사냥이 시작되잖아요. 종교전쟁이 시작되면서 서로 간에 마녀라고 때려 죽인다고. 그때 식인 이야기, 인신 공양 이야기가 유럽인들의 진실로 변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15세기부터 16세기 상상력을 보실까요? 예, 이미 헤로도투스가 여전사가 있다 그랬어. 빨강머리. 예, 그게 이제 중세 때 넘어와가지고
마녀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마녀는 우상숭배한다는 거야. 악마와 거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인신공양에 바쳤는데 주로 어린아이들을 인신공양을 바친다고 말이야. 이 상상력을 갖다가 어디다가 뒤집어 씌우냐면 신대륙에 갖다 뒤집어 씌운단 말이야. 어? 유럽에서 벌어진 이 모든 상상이 다 신대륙에 있을 것이다. 인신공양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식인도 분명히 있어야 되며 개머리한 남자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머리가 귀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며 막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그래야 되고 약탈도 해야 돼. 자,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정복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 피해자들을 보호합시다. 신대륙을 접수합시다. 이렇게 정당화한 거예요. 이 정당화는 2006년 베르나르 쿠슈네르, 베타티 이놈의 새끼들이 모여갖고 저기 해외의 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략해도 된다고 인도주의적 간섭이라고 하는 국제법을 만들어놔 말했다. 500년 동안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